소비재 분야의 대기업인 나이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과 그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스포츠웨어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의류 산업에서 동종 업체들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나이키 로고가 다시 길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나이키는 브랜드 가치가 세계 13위로 다른 의류 업체 가운데 첫 번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르고 기업들은 폐쇄 조치에 따라 문을 닫았고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이 시작 이후 대유행병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제되었던 보복 소비 심리의 영향을 힘입어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나이키의 주요 성장 동력은 중국 시장의 큰 성장이었는데 그 규모가 중국 소비자들의 GDP와 가처분 소득의 큰 증가에 비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 지난 8분기 동안 중국 시장의 분기별 매출 상승률은 23.2%로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각각 4.1%, 10.6%, 6.5%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중국은 약 6%의 역사적 GDP 성장률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나이키 대부분의 레저용품들은 고가 제품으로 인식되어지므로 소비자의 여유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도 성장하는 특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습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생필품을 구입 후 갑자기 쓸 수 있는 현금이 많아지면서 나이키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에 대한 이러한 민감성은 나이키의 패션이 대유행 기간 동안 쇼핑 목록에서 가장 먼저 제외되는 품목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또한 회복기에 가장 먼저 구매 품목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경기부양책의 혜택이 운동화와 의복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 경향으로 인해서 2021년 5.5%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단순히 경제 회복으로 인한 상승이 아닌 유행병 이전부터 트렌드인 건강 및 피트니스에 대한 추세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을 의식하는 태도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관 회원권, 운동기구, 웨어러블 기술 및 기타 보안제와 같은 건강한 삶의 이상을 촉진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 선호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건강과 웰빙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소득이 늘고 비만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도 그 일환입니다. 펠로톤과 노틸러스가 같은 수많은 홈 피트니스 브랜드가 팬데믹 기간 동안 상당한 혜택을 누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로스의 피트니스는 선호도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려는 기업들의 마케팅 캠페인일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필요가 드물게 융합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애플과 제휴하고 피트니스를 통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의 다른 보상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애플워치를 통한 국가보건 이니셔티브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접근법이 좀 더 간접적이긴 하지만 캐나다 정부 또한 자금 지원 기회를 만들어 건강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후 이해 당사자들이 전염성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면서 소비자들과 정부 양쪽의 관점에서 보건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산업은 2021년과 이후에도 대규모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피트니스 클럽 산업의 시장 규모가 평균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기존의 나이키 헬스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 롤아웃과 함께
보완적인 스포츠웨어 매출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억제된 수요와 경제 회복과 대유행으로 뒷받침되는 건강 및 피트니스 경향의 결합은 나이키의 괄목할 만한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 가능합니다. 나이키 및 아디다스는 2020년 회계연도에 각각 370억 불과 240억 불의 매출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선두주자입니다. 다음으로 큰 경쟁자는 퓨마로 64억 불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2에서 6억 불 범위 사이에 있습니다. 매출의 극명한 차이에서 우리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제품이 스트리트웨어와 스포츠웨어 문화에서 더 멀리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경쟁사들보다 더 높은 브랜드 가치 프리미엄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의 부스트 기술은 달리기 효율을 높이는 반면 언더아머의 히트기어 기술은 격렬한 활동을 할 때 체온을 조절하고 과열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제품 오퍼링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보완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야외 체육관, 스포츠 및 피트니스 활동의 부활로 인한 혜택은 주로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서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같은 회사들이 의류 상품의 스펙트럼에서 나머지 경쟁자들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모멘텀을 이용하는 데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럭셔리 의류 기업들이 퍼포먼스 웨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기술에 상당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키와 같은 기존 업체들의 최신 스포츠 기술을 혁신하는 데 들인 수십 년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약간의 성능 향상 또는 궁극적으로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스포츠웨어의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생체역학을 연구해온 스포츠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우드 킵초게가 마라톤 2시간 기록을 깨기 위해 사용했던 나이키의 원형 베퍼플라이 신발은 너무 혁명적이어서 올림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도핑이 금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디다스는 부스트 기술로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었는데 이 소재는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부드러운 쿠션 소재와 반응성 소재라는 특성을 조화시켰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명품 업체들이 스포츠웨어 시장에 진출하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스포츠 회사가 좀 더 장인 정신을 중시하고 양산을 덜하는 등 배타적으로 제품을 개조하기만 하면 명품 의류 시장을 교란하기는 쉽습니다. 에어디어로와 에브리 스티치 컨시드레도 같은 라인업의 존재는 럭셔리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스포츠 레저 시장에서 다른 업체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경쟁하기 위해 상당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패션의 세계에서 브랜드 구축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운동 경기 시장 내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선수에게 브랜드 의류가 착용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지 이 분야 권위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인기의 창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이미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은 자체적인 스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더 작은 인플루언서들 또는 더 낮은 인지도의 선수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브스의 최고 연봉 선수 목록에 따르면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60명 중 36명의 후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퓨마와 언더아머는 각각 3명과 5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선수들을 후원하는 행위만으로 더 높은 순위로 끌어올린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상위 2개 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지출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포츠 영역을 지나 나이키는 드레이크, 케빈 하트와 같은 유명 인사들과 협력했고 아디다스는 도널드 글로버, 파렐 윌리엄스, 카니에 웨스트와 같은 대중문화의 아이콘들과 제휴해 그들을 자신의 개성을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소비자들이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것과 의류 협업 브랜드를 지원하는 것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시성을 크게 높이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유명 인사들 사이의 브랜드 가시성은 신뢰할 수 있는 패션으로서 인정받아 매출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나이키, 아디다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를 추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이 작은 기업의 수익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성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드는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나이키는 상대적으로 다른 브랜드 또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키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고 패션과 연관된 브랜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구매자와 공급업체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나이키가 코로나 바이러스 회복의 결과로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변화해도 마진을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비재 섹터의 기업들은 소비자의 소득 증대에 대한 의존도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2에서 3%로 둔화되면서 역사적 6에서 7%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개도국 시장에서의 성장 모색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로부터 기업들이 점점 커지는 파이의 크기를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 회사들의 주요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이러한 지리적 영역의 성장과 회복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렸지만 현재 지표는 나이키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분기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동안 중국, 아시아, 태평양 및 중남미 시장에서의 수입은 아디다스보다 나이키가 더 많았으며 이는 나이키가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에 더 깊이 침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매출 증가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졌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나이키는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높은 성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모두 스포츠웨어의 의류 분야에서 우세하지만 나이키는 실제로 선수들을 후원하기 위해 다른 어떤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키 재무제표에 명시된 이 수요 창출 비용과 가장 두드러진 선수들 사이의 브랜드 가시성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상위 60명의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의 후원에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36명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디다스는 36명의 선수 중 9명만을 차지하며 팀 후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타이거 우즈, 로저 페더러, 르브론 제임스를 포함한 선수들 중 나이키는 8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브랜드로서의 나이키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고려할 때 브랜드 가시성 향상을 위한 과도한 지출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노력이 아닌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가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약간 유리한 상황에서 나이키는 브랜드 충성도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매출 증가율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경쟁사들에 맞서 이것은 또한 그들이 단순히 마케팅에서 자신들을 능가할 거대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만들어 그들이 진출을 막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나이키가 경쟁의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디지털 매체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때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화려한 아울렛에 의존했던 의류 회사들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통로가 순수한 온라인 상점, 소셜미디어 또는 물리적 아울렛 등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혁신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나이키는 새로운 다양한 채널의 상업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 더나의 CEO에 따르면 나이키는 80%의 디지털 성장을 3분기 가까이 연속 경험했으며 이는 2020년 아디다스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율 53%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분기에는 나이키의 이 같은 성장세가 59%로 둔화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폐쇄가 끝나면서 물리적 매장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부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회사 모두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와 같은 판매의 기술 지원자에게 크게 투자하고 있지만 초기 디지털 보급이 더 커지면 나이키가 동종업자에 대해 더 일찍 이점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표는 여전히 유망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조기 진입은 그들이 중요한 소비자 데이터를 먼저 얻을 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들이 이 정보의 장점에 대해 일찍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이 그러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이는 브랜드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상점보다 자본 집약성이 낮기 때문에 더 일찍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면 수익성으로의 전환이 빠릅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수익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기에 이것은 공격적 마케팅과 R&D 프로그램에 투자할 추가 자원을 보유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장애 요소는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의 불매 운동으로 나타났고 이는 회사가 신장 지역에서 면화를 생산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나이키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2021년에는 대체로 회복세를 보이며 또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GDP 성장률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함께 팬데믹 후 다시 회복되는 건강 및 피트니스 경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소매업체와의 상관없이 브랜드 가치성과 디지털 혁신을 향한 나이키의 헌신은 시장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나이키의 주가는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